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겨냥에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운을 떼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같은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 같은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군의 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력으로 차세대 잠수함을 꼽으면서 이 같은 발언은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에 해군 연구 용역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남북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촉발된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위협의 증대 등으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도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남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북한은 평화 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까지 트집 잡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란듯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핵 개발을 고집하며 중국도 이를 막지 않는다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물론 더 나아가 핵 미사일을 달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최소 2년에서 많게는 14년까지 핵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최대 속력이 시속 28에서 30km인데 반해 최신 핵 잠수함은 45에서 66km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대 추진력을 얻으면 어뢰와 거의 비슷한 속도까지 낼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디젤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큰 핵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관 수도 많아 공격 성능이 뛰어납니다. 핵 잠수함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최근 인도까지 6개국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했지만 국제적인 시선과 운영 인원, 기술, 비용 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본과 독일처럼 잠수함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비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고 핵 추진 잠수함을 허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A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하자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일본을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전략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남쪽으로 보내서 후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을 시점 배치할 경우 북한은 초강대국이나 보유한 3대 핵 전력 중에서 2개나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2017년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4%가 북핵 위협에 대응할 전략 자산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오래전부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추진 잠수함은 없지만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 구매하며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거리 8,000km로 서태평양에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는 우리나라 국방 예상 1년치에 맞먹는 40조 원을 들여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 건조 사업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남중국해를 잠식하며 내려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시켜 확장하려 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에도 진전 없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투기들을 사들이며 항공모함을 만들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 그들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 차원을 넘어선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세등등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고 했고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의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라고 발언했고, 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미국의 외교안보 분석업체 스트래포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사일 기지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본이 된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존재와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일본의 계산은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실제 미사일 개발과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정권을 갖춘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뒤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로 책정하며 자위대 활동 반경을 넓혀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탑재형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JSM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미국 미사일 배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중국은 2018년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주요 수입국 중 1위로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품목도 연간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센카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일본에 경제 보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시토르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 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90%가 넘는 시토르를 수입했다가 큰 코를 다친 일본은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50% 가까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토르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9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보복 때 중국은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 6월 한 달간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8.5%의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혼다는 지난달 중국에서 전년 대비 37.4%의 성장률을 보이며 6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이 같은 놀라운 실적도 바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복 방식인 관광객을 제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방문 관광객 수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838만 명으로 1위이고 한국이 753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이어 중국마저 미사일 배치로 일본 여행을 제지하게 된다면 일본 관광지는 말 그대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으로 일본에 가스와 석유, 광물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러시아에서 에너지, 자동차, 화학공업, 식품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도 최근 러시아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일본과 경제적 대립을 한다면 이 때문에 가장 큰 수혜국은 한국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누렸던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고, 미사일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